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톤코인 좀 먼저 한번 볼 것 같은데요. 일단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인 온더에서 만든 코인이고, 정식 명칭은 이제 토카막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톤코인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텔레그램이 만든 톤코인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SNS 이제 메시지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텔레그램도 톤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고 톤 코인이라는 코인을 이제 발행하려 했지만 미국의 이제 SEC로부터 해서 규제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던 톤 코인 개발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텔레그램의 톤 코인이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잘 구별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연결된 플라즈마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플라즈마 블록체인이란 개념은 이제 이더리움 재단의 조셉 분과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제안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이드 체인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확장성이 좋아서 디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많다 보니 속도가 느려지고, 또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비싼 수수료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 블록체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워낙 좋은 길목이라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막힙니다. 또 고질적으로 통행료가 비쌉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카막이라는 회사가 그 도로 위로 고가도로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제 고가도로는 이제 비용도 이제 저렴할 뿐더러 차도 덜 막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더리움이라는 도로 위에 있어서 결국은 그 목적지를 같이 하는 이제 도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샛길 같은 거를 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플라즈마 블록체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톤 코인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카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토카막 네트워크 상에서 이더리움 기반 디앱을 구동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디앱들 사이에서 화폐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톤코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실 토카막 네트워크 상에서 구동된 디앱들은 처음 디앱 오픈을 할 때 톤코인을 예치해야 하며, 이제 디앱의 트랜잭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톤코인 예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거의 보증금처럼 이렇게 좀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이제 스태미나라고 하는 트랜잭션 수수료 화폐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톤코인을 이제 스태킹해야 이제 스태미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톤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 기반 어플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플라즈마 블록체인을 이용하려는 디앱들이 많아지며 톤코인의 수요가 늘어나 시세는 올라갑니다. 또한 이제 토카막 네트워크는 페이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페이코인과 톤코인 간의 스왑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 결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아무래도 또 다른 호재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이프로스트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바이프로스트는 이제 서로 다른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미들웨어 플랫폼입니다. 즉 현재 이제 토카막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기반에서의 플라즈마 블록체인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후엔 바이프로스트와의 협약으로 해서 에이다의 이제 플라즈마 블록체인, 스텔라 루멘, 트론 등 다른 이제 블록체인 상의 플라즈마 블록체인 지원 등으로 개발 방향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계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300억 원대의 작은 규모의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거래의 무려 99.5%가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긴 했는데 여기서의 거래량은 전체의 0.14%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김치코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며, 만약 앞으로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은 큰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들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보통 코인 같은 경우에 분류가 나눠지는 게 메이저 코인, 뭐 알트 코인, 이렇게 김치 코인,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 코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거기에 당연히 NFT도 있을 거고 다 한데,
일단은 김치코인이라는 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면은 뭐 바이낸스 프로에라도 상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후 이렇게 좀 이제 여러 다른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돼야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업비트에서 99.5%라는 이제 이 거래량을 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김치코인의 한계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지고 노는 코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김치코인은 무조건 상패가 될 거다, 뭐 김치코인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통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뭐 트론이라든지 스텔라 루멘 등의 다른 블록체인 이제 지원 등을 해서 개발 방향을 이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넓혀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바이낸스 프로나 이런 부분의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를 해도 뭐 좋은 자리이기죠. 항상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는 것들은 한 번쯤은 이제 상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간이야 당연히 이제 올리는 사람 마음이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엔 이제 개인 물량들이나 이런 물량들은 거의 다 털리게 돼, 이제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나오게 될 거고요. 버티는 사람만이 사실상 뭐 이런 큰 그림들을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게 아무래도 첫 번째 목표로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